자, 그래서 이제 엔드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관점을 좀 얘기해 봤고요. 여기도 이제 providing resources in a network라고 돼 있죠. 그죠? 네트워크에서의 그 정보의 제공 방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의 관점으로 이제 주고받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방법 중에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피어2피어 네트워킹과 좀 비슷하죠. 그죠? 그 토렌트 방식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단지 그 파일의 전송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조금 또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전달 방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어2피어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되면서 동시에 서버인 그런 방식이다. 어떤 하나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는 파일의 공유 개념, 또 한 가지는 프린터의 공유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에 프린터가 지금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에서 프린팅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노트북에서 이 프린터를 공유를 시켜 놓으면 이 원격에 있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컴퓨터가 이 프린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린터를 직접 이용한다기보다는 여기서 공유시켜준 컴퓨터를 내가 공유를 받아서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처럼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어느 것이 서버가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정보를 제공받는 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게 서버이고 어느 게 클라이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받는 쪽이 클라이언트고 주는 쪽이 서버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버가 어느 쪽이고 클라이언트가 어느 쪽이겠냐 하는 거죠. 여기 1번, 2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쪽이 받는 쪽이고 어느 쪽이 주는 쪽이요? 1번이 주는 쪽이고 2번이 받는 쪽이다. 네. 프린트를 하려면 이 프린트 할 내용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프린트를 할 때는 내가 여기서 뭐 아래 한글 한다 그러면 인쇄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 정보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프린트 할 정보는 여기 있겠죠. 그것을 얘가 받아서 프린트를 하겠죠. 그러면 얘가 서버고 얘가 클라이언트일까요? 아니면 얘가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일까요? 프린트 서비스로 따진다면 어디가 서버가 되겠냐? 이쪽이 서버, 그리고 얘가 클라이언트, 프린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 있던 정보가 이리로 프린트가 되니까 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보면 누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정보는 여기 있지만 서비스는 얘가 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서버입니다. 얘가 클라이언트고 서비스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사실 이 프린터가 이렇게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이렇게 따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다른 컴퓨터들이 이렇게 원격에서 이용한다. 그러면 내가 정보를 보내서 여기서 프린트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의 서비스는 프린팅 서비스다 이거예요. 프린팅, 그러니까 즉 서비스가 종류가 프린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서버가 되고 얘가 클라이언트가 된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서버지만 프린트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면 서비스를 해주는 쪽이 서버다. 그래서 얘가 프린트 서버가 되고 얘가 프린트 클라이언트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 거고요. 프린터 서버,
얘가 프린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유를 시켜주고 얘는 공유 받아서 마치 그 장치 관리자의 프린터에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에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그 프린터를 쓸 수가 있다. 얘 입장에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일을 공유시켜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내 PC에 이렇게 보면 요 로컬 디스크들이 있고 여기 네트워크 디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요게 지금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가 아니고 제 방에 있는 컴퓨터의 디스크예요. 그거를 여기서 공유를 시켜놨어요. 어떻게 공유를 하냐? 보통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 속성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공유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급 공유 해가지고 여기에 선택한 폴더 공유해서 뭐 폴더 이름을 주고 공유 이름을 주고 뭐 확인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그러니까 공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접속할 때 이제 탐색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 내 컴퓨터 드라이브 네임으로 Y라는 드라이브 네임으로 어느 서버에 있는 어느 컴퓨터에 어느 공유된 공유 이름 아까 공유시켜주는 이름 그걸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붙어요. 내 컴퓨터에.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고 여기서는 공유를 받고 요 아이콘이 요 아이콘 같은 개념이죠.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 실제 디스크를 내 디스크처럼 쓸 수가 있다. 파일 측면에서 보면 얘가 이제 서버가 되고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프린트 측면에서는 이쪽이 서버가 되고 이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거꾸로 파일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이제 이쪽이 서버가 되고 이쪽이 클라이언트가 됐다. 그러니까 얘는 뭐 서버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로 서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거 우리가 이제 피어 투 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제공하기만 하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제공받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비스에 따라서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렇게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 이걸 이제 피어 투 피어 방식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앞에 것과 다른 점은 앞에 것은 보통 어느 하나가 전용 서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프린터도 그렇죠. 프린터도 서비스만 하지 프린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일은 없다 이거지. 또 이런 서버들 보통 뭐 우리 E클래스 서버라든가 여러분들 그 학교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전용으로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으로도 그 용량이 충분하고 성능이 충분한 그런 하드웨어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다중 접속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능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서버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클라이언트 앤 서버 방식이라고 보면 이 피어 투 피어 방식에서 여기서의 그 공유 방식은 사실 전용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보통 운영 체제에 포함된 그런 뭐 유틸리티 개념으로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가정이 여기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것을 전용으로 서버로서 쓰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몇 명의 사용자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성능도 그렇고 뭐 노트북이라는 게 성능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동시 접속으로 수십 명이 매달려서 프린트 서비스를 해줄 만한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캐주얼하게 몇 명의 사용자가 공유를 하고 공유를 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보통 피어-투-피어 방식을 쓴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일 공유도 보통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윈도우에서 탐색기에서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공유 뭐 이렇게 시켜주면
그래서 아까 공유 탭에서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면 물론 여기에 사용자들을 여기 공유해 보면 고급 공유해 보면 여기 사용자들을 뭐 여기 숫자를 뭐 100명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는 있어요. 1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이 감당이 되냐?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보안 측면에서 그렇고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상당히 제한해서 쓰죠. 여기도 디폴트 값이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 이하 뭐 10여 명 이하 정도의 그 동시 사용자 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웨어예요. 사실은. 보안 측면에서 그렇고 유리하진 않아요. 그러나 간편하게 쓸 수 있죠. 뭔가 서버를 특별히 구축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쓸 수 있다. 그냥 공유 설정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접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easy to set up. 그다음에 less complexity. 뭐 그만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성도 없다. 뭐 골치 아프게 뭐 설정하고 뭐 또 뭔가 준비하고 그럴 거 없이 그냥 운영 체제의 기능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공유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갖추지 않고도 뭔가 서비스 또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서버 하드웨어를 사거나 아니면 서버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거나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뭐 기술 인력을 따로 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플 태스크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파일이나 프린터 공유와 같은 아주 단순한 작업들을 하는데 적합하다. 수터블이라는 게 적합한 그런 뜻이죠. 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단점도 있다 하는 거죠. No centralized administration. 그래서 어떤 집중화된 그 관리를 하질 못한다. 왜냐하면 그냥 너도 나도 내 컴퓨터를 그냥 공유시켜 줄 수 있다 보니까 누가 공유했는지 말았는지도 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없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보안의 허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전체적인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관리자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만 딱 감독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not as secure 이렇게 그다지 안전하지가 않다. 보안 측면에서 이제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not scalable. 이거는 scalable이라는 건 이제 스케일이 뭐 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규모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스케일이 크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대규모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뭐 규모 이런 의미인데 ABL을 붙여서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즉 확장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장성이 별로 좋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규모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한다거나 그런데 그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죠. 성능 측면이나 보안 측면이나 기능 측면이나 다 그런 것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단점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l devices may act as both client and servers.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다 나름대로 그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그 자원을 쓰는 게 아니고 남들도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자원을 쓰게 되는 거죠. 뭐 프린터나 아니면은 디스크나 그런 것들이 내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 내가 혼자 쓸 때보단 당연히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컴퓨터가 내가 해야 될 일 말고 남들이 요청한 서비스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겠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딱 서버가 정해져 있고 나는 내 것만 쓰면 되니까 누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자원을 소모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서버한테만 모든 그런 자원이 집중이 되는 거니까 뭐 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거기에만 서버에만 집중이 되죠. 얘만 좀 성능이 좋은 걸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 앤 서버 모델에선. 그러나 얘는 그런 것들이 분산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나도 하나의 서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리소스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 것도 이제 피어 투 피어의 네트워킹 개념. 그렇게 해서 1절이 끝났습니다. 1절이 끝났고요. 네, 2절은 이제 네트워크들의 유형과 그 안에 컴포넌트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유형은 크게 보면 뭐 LAN, WAN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그 뭐랄까 구현 영역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인터넷 그 외라기보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인트라넷이라든가 익스트라넷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커넥션이라는 건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스몰 오피스나 아니면 가정이나 뭐 홈 오피스 또는 중규모에서 대규모 그 네트워크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캠퍼스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캠퍼스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캠퍼스라는 의미는 보통 그 학교 교정을 캠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꼭 학교의 네트워크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어떤 기업의 자기 바운더리 내의 네트워크를 캠퍼스라고 부르죠. 뭐 예를 들면 애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그 본사 애플 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 구글 캠퍼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 그 바운더리 구내를 캠퍼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그런 그 캠퍼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소규모 또는 대규모까지의 네트워크들 또는 뭐 가정의 네트워크, 스몰 오피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자체 내부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결국은 인터넷에 다 연결을 한단 말이죠. 어떤 방식의 인터넷 연결 방식이 있느냐 하는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다양한 그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 즉 네트워크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느냐 그런 것들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오버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크게 나눴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물론 이 분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고 그러면 다시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겠다. 또 하드웨어는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뭐 여기서 서비스나 프로세스들로 나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장치들과 또 미디어로 나뉜다. 장치는 그야말로 저런 네트워크 장치 하나하나이고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뭔가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장치이고 미디어는 그 장치와 장치를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유선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선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건 또 이 나중에 미디어를 또 분류를 하는 거고 또 디바이스들이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일단 하드웨어 자체는 크게 장치와 매체로 나눌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와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세 분류로 더 들어가서 분류가 되지만 어쨌든 크게 나누면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뭐 장치와 미디어는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와 프로세스가 각각 뭐냐 하는 거죠. 서비스는 그야말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인 거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소프트웨어, 즉 클라이언트나 서버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 구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서버 구축에 관련된 계층은 1계층에서 7계층 사이 중에 어느 거라고 했죠? 그렇죠? 7계층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주로. 그래서 그 7계층의 소프트웨어들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7계층, 6계층, 심지어는 이제 5계층까지도 이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그러한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세션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역할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CP/IP 그 프로토콜의 관점에서 보면 TCP/IP의 프로토콜 관점으로는 4개의 계층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TCP/IP의 그 프로토콜 표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통신의 과정을 계층적으로 분류했을 때
4개의 계층으로 분리하는데 얼추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세 과목에서 계속 1계층에서 7계층을 이 과목에서 처음 다루고 그다음에 서버 구축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각각의 과목에서 그 7계층 중에 어느 계층을 다룬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죠? 그쯤 되면 이제 벌써 한 일주일하고 하루 지났죠. 그죠? 오늘까지 하면. 그 정도 되면 몰랐어도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건 모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OSI로 따지면 통신의 전 과정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계층화시켜서 이렇게 분류해 보면 7개의 계층이 있는데 TCP/IP에서는 같은 기능을 표현할 때 그거를 7계층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4계층으로 분류해서 표현을 하죠. 전체 7개의 계층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OSI의 어떤 기준으로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TCP/IP 쪽의 그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4가지 계층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저기도 그랬지만 OSI의 5계층, 6계층, 7계층이 TCP/IP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계층으로 통쳐진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 저 5계층, 6계층, 7계층의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한다. TCP/IP도 그거에 따라서 계층 구분이 된다. 5, 6, 7계층 저것은 TCP/IP로 따지면 무슨 계층일까? 애플리케이션 계층. OSI 7계층의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이름이 똑같이 저 5, 6, 7계층을 합쳐서 TCP/IP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그 계층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과 상당히 밀접하게 TCP/IP의 계층이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나가 그 부분을 다 감당하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보통 서비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물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거, 예를 들면 크롬이나 아니면 뭐 또 엣지나 또 웨일 브라우저, 뭐 사파리 이런 것들이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 걔네들도 저렇게 5, 6, 7계층 즉 TCP/IP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서버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그 서버 소프트웨어, 서버 구축하는 과목에서 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서버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고 설정을 해서 브라우저를 가지고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컨텐츠를 제공을 받아내는 그런 것들을 해볼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양대 산맥이 있어요. 아파치라는 소프트웨어, 엔진스라는 소프트웨어 두 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용 서비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냥 그렇게 분류를 했고 뭐 이게 100% 진리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그럼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냐면 그렇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 밑에 계층. 그러면 몇 계층이 남았어요? OSI로 따지면 4, 3, 2, 1계층이 남았죠?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계층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계층이 있어요. 어느 계층이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즉 저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중에 어느 계층의 기능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어느 계층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으로 저 기능을 할까요?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자, OSI 7계층의 1계층의 이름이 뭔가요? 물리 계층이죠. 물리 그러면 그거는 뭔가 만져지거나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거죠. 그럼 그건 하드웨어겠어요? 소프트웨어겠어요? 하드웨어입니다. 그렇죠.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1계층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물론 요즘은 그 1계층의 일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제가 SDR이라는 얘기를 했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가 그냥 내가 그 보여드린 오늘도 가져왔습니다만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 빼놓고 와서 가지고 왔어요. 이 라디오 이건 하드웨어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부품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부품과 그 다음에 기판과 선과 전원과 이런 안테나와 전부 다 하드웨어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라디오가 또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라디오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디오 회로도 있지만 그 라디오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죠. 여기서 전원을 켠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얼을 해서 뭐 방송을 맞춘다든지 그런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그 과정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것도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거고 이 계층의 아주 일부까지도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겠어요? 얘네들은 소프트웨어적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4계층, 3계층 또 2계층의 일부 얘네들은 대부분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안에.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일부기도 하죠, 결국은. 운영체제라는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OS는. 소프트웨어죠. 윈도우즈, 뭐 리눅스 이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물론 하드웨어 안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그 돌아가는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없이는 돌아가지는 않지. 소프트웨어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돌려. 그렇게 안 되잖아.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들은 주로 실제 네트워크의 동작, 즉 네트워킹 측면이죠. 얘네들은 서비스는 사실은 네트워킹은 안 해요. 즉 데이터의 전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그 컨텐츠들을 저쪽 클라이언트들한테 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 주는 이동 관계는 자기가 안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사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 이웃 간에 사실은 되게 그 관계가 돈독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옆집에다 좀 이렇게 갖다 주죠. 그런 식으로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옆집에서 뭐 음식 갖다 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제 어머님이 음식을 만드시면 직접 가시지 않아요. 이제 아들이나 딸 이런 애들한테 시키죠. 야 누구야 이거 좀 옆집에 갖다 드려라. 그러면 어머니는 분명히 옆집에 음식을 드렸는데 직접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 그 집에 어머니한테 음식을 드렸어요. 그러나 직접 했나요? 아니죠. 그 운반은 그 밑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위에가 서비스의 컨텐츠의 관점에서의 계층이고 밑에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에서의 관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다 네트워킹을 하는 건 아니다. 위에 부분은 실제 서비스의 그 교류를 그러니까 즉 대화를 담당하는 거고 그 대화가 이동되게 하는 거는 그 밑에서 해준다. 그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프로세스다.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거예요. 컨텐츠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거고.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달의 관점에서는 일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 생성해서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바로 앞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바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직접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맡기는 거죠. 얘네들한테. 밑에 계층한테 맡기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받는 그런 프로세스와 관련된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렇게 서비스에서 생성된 컨텐츠들을 실제로 교환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인 프로세스가 있고 또 하드웨어로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장치들이 존재하고 그 장치와 장치 간에 연결되는 미디어가 존재한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이 한 페이지에 담긴 내용이 그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들에 대한 상세한 세부 분류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제는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디바이스에 대한 분류, 어떤 분류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바이스가 엔드 디바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바이스가 인터미디어리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크게 또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엔드 디바이스는 뭐 아까도 이미 설명했죠, 그렇죠?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또는 컨텐츠들을 소비하기 위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저가 컨텐츠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보내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즉 네트워크와 사람 사이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사이의 장치들이죠. 얘네들이 결국은 나와 이 네트워크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장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호스트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정보의 출발점, 정보의 도착점이 된다. 그래서 엔드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들은 결국은 그 정보가 출발하고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하는 것들이 그 어디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되죠. 어디로 간다, 어디서 온다 하는 그 개념으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주소 개념이 필요하고 주소로서 각각의 장치들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폰 같으면 전화의 개념에서는 전화번호가 주소가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같으면 뭐 인터넷에서는 IP 주소라는 주소가 주소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잘 보시면 글씨가 뭐 그냥 까만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도 있고 되게 그 다르죠, 그죠? 차별화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냐 하는 것들, 키워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키워드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엔드 디바이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컴퓨터, 네트워크 프린터 이렇게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프린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주소를 가질 수 있죠. 우리 학부 사무실에 가면 프린터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다 그냥 네트워크 프린터라서 다 주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린터로 프린팅을 하려면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트워크상에서 그 프린터를 찾아서 주소를 입력해서 그 프린터를 찾아서 프린팅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뭐 VoIP 폰 이건 인터넷 전화를 의미하죠. VoIP라는 건 Voice over IP의 의미고 IP라는 게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하죠.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을 IP라고 대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VoIP 즉 인터넷상의 보이스 통신, 음성 통신, 즉 인터넷 전화 이 뜻이에요. 요즘은 뭐 집 전화가 거의 없죠. 가정에 대부분 그냥 휴대전화만 많이 쓰는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5년 전에는 아니 별로 한 10년 전만 해도 집 전화들이 있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집도 집 전화가 있긴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내 휴대폰 위치 찾을 때 내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용도로밖에 안 써요. 가끔 전화 걸려오긴 하죠. 집 전화로 뭐 설문조사 전화 조사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광고 전화 이런 거 오긴 하는데 이런 전화가 과거에는 전화망이라는 망을 별도로 썼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는 그냥 컴퓨터처럼 공유기에 꽂아서 쓰기도 하죠. 그죠? 똑같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VoIP. 폰, 학교에 있는 전화기들도 사무실에 또는 연구실에 있는 전화기들도 전부 다 VoIP입니다. 우리 교내 전화망 자체가 인터넷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텔리프레전스 엔드포인트. 이게 아까 봤던 그 화상회의 단말기입니다. 이런 거. 여기 텔리프레전스.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내 앞에 프레젠트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디바이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 카메라, CCTV 같은 것들, 모바일 핸드헬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 다 엔드 디바이스다. 그러면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 엔드 디바이스에서부터 엔드 디바이스까지 연결되는 이건 엔드 디바이스인가 빼고 어쨌든 그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어리라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의 중간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터미디어리 가운데라는 뜻, 중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장치들이 여기에 뭐 나와 있습니다만 장치들이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뭐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 메시지를 인터미디어리 장비들이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죠. 그래서 뭐 이리로 가는데
여기에서 장치가 이제 여기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면 어느 경로로 가야 여기 가는데 가장 적합하느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프로세스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이동시켜 주는데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앞에서의 분류로 따졌을 때는 이 프로세스에 속한다. 정보 이동 관점에서의 역할을 한다. 이를 보냈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여기 써있죠. Processes running on a network device direct the flow of data to achieve the best performance.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 장치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들은 디렉트 이거는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The flow 흐름 데이터의 흐름을 안내를 하죠. To achieve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최상의 퍼포먼스 즉 그 최상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어디로 보내야 가장 제대로 잘 보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준다 이거죠. 어디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다 이거. 이렇게 여기서 각 디바이스에서 그런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들이 동작을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얘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건 아니고 얘는 하드웨어로 동작하고 얘네들은 소프트웨어로 동작합니다. 나중에 그건 설명할게요. 여기에 있는 장비가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뭐냐면 이미 이거 첫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엔드 디바이스다 이거죠. 이 엔드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뭐가 구성이 된다고요? 이런 엔드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돼서 뭐가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 이거 다 뭐예요? 엔드 디바이스들이죠. 이게 여기에 연결됐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실습실에 이 컴퓨터들이 연결된 거 이게 뭐예요? 예? 랜이죠. 랜이라는 게 뭐예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어쨌든 네트워크죠. 우리 실습실 네트워크가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거죠. 랜이라는 거는 그렇게 구성된 네트워크 중에서 규모가 크지 않고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것들끼리 연결된 게 랜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랜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랜에 있는 엔드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그런 일을 하는 장치가 뭐였죠? 공유기. 네, 그렇죠. 공유기는 가정의 경우에. 그런데 그 공유기도 사실은 여러 기능을 해요. 멀티 펑션입니다. 그 공유기에서도 그 컴퓨터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와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기술 또는 그러한 장치, 스위치. 오케이? 저 스위치가 그렇게 랜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치고, 요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해요. 소프트웨어도 아주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동작입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렇게 구성된 랜과 랜을 연결하는 데는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네트워크끼리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을 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라우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라우터들은 태생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하는 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엔드 디바이스들은 지금 방금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 스위치와 라우터를 포함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뒷 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시다.